정적분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적분의 활용. 개념적으로는 정적분과 급수, 넓이, 부피, 평면 운동입니다. 보통 요거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출제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 해도 있었어요. 급수한 문제, 부피한 문제. 야, 그럼 생각해봐. 8문제인데 이거 2개가 나오면 진짜 많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 지금 수업 하나 정도에서 할 수 있는. 근데 난이도가 아주 높게 출제되는 편은 아닙니다. 작년 수능에는 이 중에서 뭐가 나왔냐면 사실은 넓이가 나왔습니다. 넓이가 나왔고, 부피랑 급수 중에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3점짜리. 넓이가 28번으로 나왔죠. 연산 측면만 놓고 봤을 땐 30번보다 오히려 연산이 좀 더 어려웠던 게 이제 작년도 28번이었고, 접선이랑 둘러싸인 넓이 약간 뭐 이런 건데, 적분 자체가 어려웠던 거야. 그냥 뭐 넓이 개념이 어렵지는 않아. 그래서 개념적으로 좀 제일 이 4가지 중에 난이도가 있는 거는 아무래도 요겁니다. 왜냐면 급수라는 것 자체가 수투가 아닌 미적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그럼 그 급수라는 것과 정적분 간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 문제는 결국에는 어떻게 급수로 표현된 것을 정적분으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야. 정적분을 여러분이 급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일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고, 급수로 표현된 식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정적분으로 바꿔서 계산을 할 수 있겠니? 요것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그게 이제 역함수랑 결합이 되면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형태만 조금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느낌은 이래. 우리가 fx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a부터 b라는 이 구간을 n등분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항상 n등분이에요. n등분. 근데 요거는 기본이 n등분인 거지 꼭 항상 n등분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n 더하기 1등분을 할 수도 있고 2n등분을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n등분인데, n등분을 한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등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a라는 요 점을 x 0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요 좌표를 x1이라고 부르고 x2라고 부르고 땡땡땡, 여기가 xk-1 xk 땡땡땡, 얘가 그러면 xn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n등분을 한다는 거는 실제 점의 개수 자체는 n 더하기 1개가 돼요. 그죠? 선분의 길이가 n개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요와 같은 선분들을 이용을 해서 뭘 할 거냐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합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직사각형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요만큼 가로 곱하기 이만큼 높이로 만들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fx1이겠죠. 이게 너의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부른다면 S1은 밑변의 길이는 X1에서 X0를 뺀 거를 F의 X1에다가 이런 식으로 곱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사각형끼리 내가 쭉 더해 나갈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구분구적법이라고 해서 어떤 넓이라는 거를 잘게 쪼개고
합을 해서 그걸 무한히 잘게 쪼개게 되면 요 둘러싸인 넓이와 같다. 이런 식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요 넓이를 계산을 하고 싶은 거야. 넓이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직사각형의 합으로. 자, 근데 요 값이 이제 얼마가 되냐면 b-a를 아까 n등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n분의 b 빼기 a 꼴이 됩니다.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사각형, 첫 번째 요 높이라서 fx1이 돼요. 여기가 요 점에서의 함수값. 자, 가다 보면 k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지, 그지? k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이 길이는 똑같지만 이 길이가 다르죠. f, x, k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이 넓이, 사각형들의 넓이를 쭉 더하고 싶은 거야. S1부터 SN까지 이렇게 더하고 이 n을 내가 만약에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등분 자체를 아주 잘게 쪼개게 되겠지. 아주 잘게 쪼개고 얘를 무수히 많이 더하게 되면 얘는 결국에는 요 둘러싸인 곡선과 이제 x축과 둘러싸인 넓이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걸 정적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부터 b까지 fx를 x에 대해서 정적분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지금 이미 함수값을 곱했죠. 이 함수값이라는 건 사실은 음수가 될 수 있는 거야. 함수값이라는 건 꼭 양수일 필요는 없자. 선생님이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그냥 fx가 양수인 쪽에서 잡은 거지. 음수인 부분이 되면 함수값이 음수가 곱해지면서 역시 정적분과 같은 값이 됩니다. 정적분도 음수가 나왔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n등분을 하고 나면 두 번째는 뭐냐면 k번째 사각형의 넓이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 K를 결정. 자, SK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밑변인 n분의 B 빼기 A에다가 함수값 F, X, K를 곱하게 되어 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XK의 결정입니다. XK를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XK라는 거는 n분의 B 빼기 A씩 X, 0. 사실은 A에서 이제 찾아가는 거죠. 즉 XK는 어떻게 생기냐면 A 더하기 n분의 B-A라는 것이 K개가 더해지면 돼요. 이렇게 등차수열의 형태인 거죠. K번 이렇게 쭉 더해진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게 되면 그때 너를 SK를 1부터 n까지 시그마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주게 되면 너의 정적분과 같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식을 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너가 f의 x k 곱하기 n분의 b 빼기 a. 자, 이렇게 생긴 구조를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바로 사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를 n개를 다 더하고 n을 무수히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아주 잘게 무수히 더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 극한값 자체가 너의 정적분으로 다가간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제 자체는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 너네한테 이런 걸 계산을 하라고 시킨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해놓고 뭐 예를 들면 2의 n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n분의 2. 예컨대 이런 거를 계산을 해달라는 거야. 그럼 너네가 무엇을 결정을 해야 되냐면 이와 같은 수식에서 내가 도대체 fxk라는 것, 사실은 k라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지금 k가 변수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여기서 k를 잘 봐야 돼요. k. 자, 근데 k라는 요소는 여기에 이제 존재하는데 k는 앞에 항상 n분의 b 빼기 a라는 게 곱해진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죠? 그럼 내가 n분의 k 플러스 1이 된다는 거는 이것 전체가 xk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이 xk일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여러분이 무엇을 xk로 잡냐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지는 거라고. 무슨 소리냐면 봐봐, 내가 sin x라는 함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sin 2분의 t라는 함수에다가 t가 2x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아니면 뭐 sin x를 그냥 sin 뭐 3t에다가 t가 3분의 x인 걸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즉 내가 어느 부분을 x라고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느 부분이 함수 역할을 하는지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는 게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느 부분을 x라고 잡을 것인가. 근데 일반적으로 n분의 k를 x라고 잡으면 나머지는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적분과 급수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뭐냐면 xk의 결정인데, 이 xk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냐면 n분의 k에 관한 1차식 구조를 가집니다. 이거를 xk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n분의 k 곱하기 2 플러스 1이라든지 그냥 n분의 k라든지 n분의 10k라든지 근데 n분의 k의 제곱 이런 거를 내가 xk라고 놓을 수는 없다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n분의 k에다가 뭔가가 곱해지고 뭔가가 더해진 거 이렇게.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n분의 k에 뭐 n분의 k에 p 곱하기 q꼴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원칙적으로는 a와 b야. a가 n분의 b 빼기 a야. 길이를 n 등분을 한 게 맞아. 근데 이제 요게 b 빼기 a 역할을 하는 거죠, p가. 자, 그럼 봐. 내가 n분의 k 자체를 xk라고 한번 놔볼게.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너가 xk면 p는 1이죠. 사실 q는 중요하지 않아. p만 중요해. 왜 p만 중요하냐면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얘는 이거를 적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n분의 누가 필요하냐면 b 빼기 a가 곱해져 있어야 돼. 이 자리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구조 자체가. 왜냐하면 한 칸이 n분의 p면 요거가 밑변으로 곱해져야지만 높이가 이제 곱해지면서 사각형의 넓이에 표현이 된단 말이야. 여기가 만약에 n분의 p가 아니라 n분의 뭐 3p야. 그럼 3을 밖으로 빼줘야 된다고, 실수배니까. 실수배를 해서 맞춰준다고, 밑변을 맞춰준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p가 이제 1인 거야. 근데 보니까 구조가 맞아 안 맞아? 얘는 n분의 1이 필요한데 n분의 2가 있으니까 2를 밖으로 꺼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2를 밖으로 꺼내놓고 리미트 시그마가 있고 2에 너를 xk로 바꿨죠. xk 플러스 1 곱하기 n분의 1. 자,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이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럴로 바뀌고 2의 x 플러스 1로 바뀌고 요게 dx로 바뀝니다. dx로 바뀌고 그리고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 식에다가 1을 넣고 n을 넣고 계산을 해주면 돼. 너에다가 1 들어가면 n분의 1이니까 n 무한대로 가면 0부터죠. 이 식에 n 들어가면 n분의 n이니까 n 무한대로 가면 1이죠. 즉 여기가 n이든 n 더하기 1이든 사실 상관은 전혀 없습니다. 왜 전혀 없을까? 방금 n일 때랑 n 플러스 1일 때랑 뭐가 차이가 나? 맨 끝에 사각형 한 개 차이 나지. 근데 그 사각형의 넓이는 n 값이 무한대로 가면서 가로 길이가 어디로 가? 가로 길이가 0으로 가요. 넓이도 0으로 가요. 얘가 0으로 가는 것들이 무수히 많이 더해져서 0이 아닌 값이 나올 뿐이지 유한계를 더하면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이 n 플러스 10이 아니라 n 플러스 100이어도 1000이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똑같아요. 어차피 n분의 n 플러스 1000도 극한값 자체는 n이 무한대로 가면 1로 간다는 거지. 적분 구간 자체가 0부터 1이 된다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이것과 동일한데 내가 p 값이 만약에 2야. 2로 잡고 싶어. 그러면 x를, k를 다르게 잡아야 된다고. n분의 k로 잡을 것이 아니라 n분의 2k로 잡을 수도 있다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p는 2가 되는 거죠, 이제. p는 2가 되고 얘가 아다리가 딱 맞아서 이 부분이 편안해지죠. 그 대신 불편한 건 뭐야? n분의 k라는 거를 xk로 표현하려면 2분의 xk가 된다고.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리미트 시그마는 똑같은데 2에 2분의
xk 더하기 1 곱하기 n분의 2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일치하죠. 이제. 그러니까 적분으로 바꿀 때도 앞에 실수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인테그랄 되고 2의 2분의 x 더하기 1 dx가 되는데 적분 구간이 달라지겠지. 어떻게 달라지겠어? k에 1 들어가면 n분의 2인데 n 무한 들어가면 0이고 중요한 거는 k에 n이 들어가면 약분이 되면서 2로 가죠. 그래서 적분 구간이 달라져요. 일종의 무슨 개념인 거냐면 치환적분의 개념인 거라고 사실은. 혹은 함수의 축소 확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구조를 보고 어느 부분을 내가 xk로 둘 것인가가 첫 번째. xk를 결정을 하면 p값이 결정이 돼요. p값이 결정이 되면 이 부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앞에 실수배가 결정이 되고 실수배가 결정이 되고 나면 마지막에 xk가 나왔기 때문에 적분 구간이 나오고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순서대로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자, 첫 번째 xk를 결정을 했어. 두 번째는 p 값 결정에 따른 정적분 실수배가 결정이 된다고. 이 실수배는 1일 수도 있고 뭐 2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 적분 구간 결정입니다. 근데 이 적분 구간이랑 P값 결정되는 이 부분이 다 무엇에 의존하고 있냐면 XK에 따라서 의존하고 있다고. XK를 내가 뭐라고 놓냐에 따라서 P도 정해지고 적분 구간도 정해진다고. 사실은 함수도 정해지는 거죠. 자,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렇게 리미트 시그마로 주면 개친절한 문제고 저기서 이제 보통은 여러분한테 땡땡땡 이런 식으로 그냥 시그마로 주지 않고 그냥 땡땡땡 해서 너네 보고 일반화 시그마로 바꾸라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뭐 그림 같은 거 줘가지고 무슨 삼각형의 넓이들을 합한다는 둥 막 이런 식으로 정의에 입각해서 풀라는 문제들도 다양합니다. 근데 제일 기본이 이거예요. 자, 또 해봅시다. 리미트 조금만 맛있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다고 칩시다. 아까보다 구조가 훨씬 알아보기가 불편해졌죠. 자, 정적분과 급수는 항상 K를 혼자 두면 안 돼. K는 혼자선 절대 쓰이지 않습니다. K는 무조건 n분의와 같이 쓰여요. 그래서 이런 식의 로그 연산을 시킬 때가 있다고. 로그 연산하면 되지. 2n으로 나눠주면 되지. 즉 얘는 분자 자체가 사실은 이 시그마 안에가 어떤 구조인 거냐면 너로 나눠주면 ln n분의 k 더하기 2분의 1인 거야. 이렇게 생겼다고. 분모에 있는 n, 얘는 곱하기 n분의 1인 거야.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거를 시그마하고 리미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조를 살펴보니까 뭐를 xk로 놓으면 좋을 것 같냐면 n분의 k를 놓든지 n분의 k 더하기 2분의 1을 놓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취향입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 전체를 한번 xk라고 놔보겠습니다. 이 전체를 통으로 xk라고 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일단 함수는 조금 심플해져. 그 대신 적분 구간은 조금 복잡해져. 만약에 얘를 xk로 놓으면 함수는 조금 복잡해지고 적분 구간이 조금 심플해져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취향입니다. 선생님 이번에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자, xk가 n분의 k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 일단 첫 번째 p값은 1입니다. n분의 k의 개수가 1이라는 거야.
얘가 1이고 얘가 1이기 때문에 일치하죠. 그러니까 앞에 실수배는 할 필요가 없어.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인 거지. 그럼 그냥 바로 땡겨. 인테그랄 써주고 ln 써주고 x 써주고 dx까지. 실수배도 할 필요가 없고 그럼 뭐만 결정하면 되냐면 적분 구간만 결정하면 돼요. 이 적분 구간을 어떤 식으로 결정한다고 그랬냐면 너의 시작점과 끝점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 중요한 건 그냥 대입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n을 무한대로 보내야 됩니다. 극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n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해서 n분의 n 플러스 1 나오겠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당연히 1입니다. 근데 우리는 플러스 2분의 1까지 치환을 했기 때문에 2분의 3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2n-1 여기다 대입하면 n분의 2n-1 극한 보내면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lnx 정적분할 수 있니? 이런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가요? 이런 거 하는 거야. 이게 정적분과 급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자 몇 가지 변형을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k의 범위가 달라지면서 시그마, 요 인테그랄의 정적분의 구간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xk를 무엇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함수와 그 다음에 실수배와 그 다음에 적분 구간 이렇게 세 가지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문제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있어. 시그마 한 개 주고 너네 보고 다음과 값이 같은 거를 모두 고르시오. 해가지고 뭐 여러 개로 이제 xk를 바꿔가면서 이제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먼저 문제 보고 이어서 설명할게요. 자, 문제 봅시다. 두둠. 자, 정적분과 급수 나와 있죠. 함수 fx를 주고 다음 리미트 시그마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 보고 적분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있고 시그마 있고 f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1 더하기 n분의 2k 들어가 있고 n분의 2가 딱 곱해져 있죠. 그래서 나 같으면 이거 전체를 x라고 놓을 것 같아요. xk. 이렇게 놨을 때의 장점은 이미 n분의 2이기 때문에 요 2가 딱 일치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실수배를 할 필요가 없다. 항상 누가 중요하다? n분의 k의 개수가 중요해요. 이 녀석이 중요하다. 일치하고 있다. 일치하지 않으면 실수배만큼 해줘야 된다. 그럼 이제 끝났지. f x 쓰고 정적분 쓰고 적분 구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1 들어가면 1 더하기 n분의 2인데 n 무한대로 가면 1이고 n 들어가면 1 더하기 n분의 2n이 약분되면서 3이 되겠죠. 답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 x 값이 fx가 x분의 1이니까 ln 3 나오죠. 답은 2번에 있다. 여러분이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섯 개 하고 넓이와 정적분 문제 몇 개 풀고 쬐끔 쉬었다가 부피랑 평면 운동하고 끝.
보자. 응? 그런가? 하하하, 2의 제곱이네요. 그렇죠. 2의 3층 아니고 2의 제곱이에요, 제곱. 오답입니다. 이의 세제곱이면 선지에 답이 없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구조를 보시면 얘가 지금 n분의 1이 시그마 밖으로 기어나가 있죠. 얘는 밖으로 기어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k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시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으로 집어넣어서 리미트 있고 시그마 있고 함수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3 곱하기 2의 제곱 있고 n분의 k 다음에 더하기 2의 n분의 2k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xk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한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근데 하나의 함수로 하고 싶으면 n분의 k, 그러니까 요 xk로 잡는 것도 이제 동일하게 잡으셔야 돼서 얘를 x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2의 제곱 x랑 2의 2x승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정적분을 하시면 되고 얘도 이제 딱 맞죠? n분의 k p값 1이니까 일단 1이죠? dx 적분 범위 0부터 1까지가 되겠죠. 1 들어가면 n분의 1, n 들어가면 1. n분의 1은 n 무한대로 보내면 0.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2분의 3, 2의 제곱이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3번 같은 형태가 이제 여러분이 직접 K에 대해서 일반화를 하라는 겁니다. 이제 3번 같은 형태가. 제 K항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항은 n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2. 두 번째가 n제곱 2의 제곱 분의 4. 땡땡땡. 제 K항은 어떻게 생겼냐면 n제곱 더하기 당연히 K제곱이고 분자에는 2K가 있겠죠. 자, 요거에 대한 시그마 리미트인 거예요. K까지죠, K까지. N까지. K. 자, 요렇게 생겼는데, 아까 분명히 무슨 얘기를 했냐면, K라는 요소는 이 정적분과 급수 단원에서는 N분의 K 없이는 쓰이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얘는 K가 2개 있고 얘는 하나가 있기 때문에 N 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셔야 돼요. N제곱으로 나누긴 하는데, n이 원래 한 번 더 나눠야 되죠. 걔를 옆에다 따로 써줍니다.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n분의 1이 필요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요 안에 식만 쓸게. 1 더하기 n분의 k의 제곱분의 2 n분의 k가 나오고 곱하기 n분의 1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니 여전히 xk로 치환을 할 것은 n분의 k를 놓는 게 제일 편하겠죠. 요걸 x로 놓으면 1 더하기 x제곱분의 2x의 dx의 적분 구간이 0부터 1이 되겠죠. 자, 요렇게 됩니다. 근데 딱 보면 분모 치환하면 2x 딱 날라가죠. 그리고 뭐예요? ln 1 더하기 x제곱인 거지. 0 넣고 1 넣고 답은 ln 2가 나오는 뭐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자, 4번을 보시면 얘도 이제 아까 선생님이 ln 가지고 뭔가 로그 연산 법칙 이용해서
식에 대한 변형을 하나 해봤죠. 얘도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ln끼리 뺐으니까 n으로 나눠줄 거라는 게 뻔해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서 x에 대한 식으로 마무리를 하겠다는 거야. 잘 보시면 리미트와 시그마 자체는 k에 대한 시그마고 n에 대한 리미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x라는 것은 사실은 시그마와 리미트 입장에서는 상수로 취급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x라는 게 우리가 아까 여기서 xk로 놓고 이제 정적분으로 표현하고 했단 말이야. xk로 놓는 이유는 정적분을 하기 위한 적분 변수를 정의한 거야, 사실. 여기 나와 있는 x랑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x는 전혀 다른 x예요. 여기 나와 있는 x는 헷갈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x를 t로 바꿔서 풀든지 아니면 적분 변수를 t로 바꿔서 푸셔야 됩니다. 그게 이 문제에서 어려운 부분이야. 좀 헷갈린다고. 일부러 이렇게 낸 거야. x가 헷갈리라고. 너네가 맨날 n분의 k를 이렇게 x로 바꿨잖아, 지금. n분의 k가 x로 놓은 거잖아. 근데 이 식에는 이미 x가 들어가 있지. 그럼 너네가 여기서 n분의 k를 x로 놔버리면 개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라리 n분의 k를 t라고 놓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x 자체를 t로 바꿔놓고 n분의 k를 x로 놓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둘 다 x로 놓을 수는 없어. 그건 안 돼. 자, 선생님 이건 t로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x는 리미트 시그마 이 부분을 x에 괄호 열고 ln 이거 서로 바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n분의 k x 플러스 1 나오죠? n분의 k 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분모는 kx 플러스 n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식변형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또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n분의 k로 바꿔주고 플러스 1로 바꿔주고 n으로 나눠야 되는데 n분의 1을 밖에다 써주고 이렇게. 그럼 이제 구조가 딱 맞죠? 자, n분의 k 얘를 t라고 생각을 합시다. t. 적분 변수를 t로 놨어요. 그러면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tx 플러스 1분의 x에 ln tx 플러스 1 너가 dt인 거죠, 그냥. 근데 안 맞아요. 잘 보시면 n분의 kx지. 그지? x가 있어야 돼. 즉, 이 x가 여기가 있어야 돼, 사실은. 요렇게. 그럼 이제 딱 맞죠? 그 사실은 x는 없어야 돼. 이렇게 생겼다고. 이게 끝입니다. 자, 정적분 n분의 k니까 1 들어가면 n분의 x인데 n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고 k 자리 n 들어가면 nn 약분돼서 x로 가겠죠. 짠.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fx예요. 거의 다 했죠. 우리가 요거 전체를 미분하면 tx 플러스 1의 형태가 분의 1의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요거 치환적분을 하셔도 되고 요거 전체를 치환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어차피 ln으로 나오니까 치환할까? 그럼 이렇게 되나? 2분의 1 ln tx 플러스 1의 제곱인데 t에 대한 미분을 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니까 속에 있는 x가 다시 한번 곱해지겠죠? 속미분하면 x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0 넣고 x 넣고 이거 조금 헷갈리나요? 이거 치환적분을 한다고 치면 이거 전체를 s라고 놓는다고 쳐봐. 그럼 얘를 미분하면 dt분의 ds가 뭐가 나오냐면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쟤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tx 플러스 1 분의 x가 나온다고. 속미분이 돼서 tx 플러스 1 t에 대해서 미분하면 x가 남자. 요게 요 자리 얘랑 날아가는 부분이 얘까지 날아가고 x가 남는다고. 얘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s를 적분을 하면 2분의 1 s제곱이라서 2분의 1 s제곱인데 x분의 1 0x 넣고 계산하면 땡. 자, 0 들어가면 얘가 어차피 ln 1이라서 어차피 0이고 x가 들어가면 2분의 2x분의 x가 들어간 거니까
ln 1 더하기 x제곱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짠. 이게 fx예요. 다 나왔죠, 그죠? 상당히 까다롭죠, 4번은.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요. 얘가 올해 수특 문제인가 그럴 거예요. 네, n분의 x가 dt가 되려면 n분의 kx를 t로 치환하는 거 아니에요? 응? 맨 처음에 식 바꿀 때 n분의 kx를 아! 맞네. 이걸 통으로 놨는데. 그러네. 맞아요. 에이, 어쨌거나 어쩐지 개복잡하더라. 미안해. 저기 유택이 말이 맞아요. 존나 빨리 얘기해 주지. 자, 지금이라도 얘기해 줘서 고맙습니다. 자, 얘를 통으로 놨기 때문에 내가 아까 n분의 x가 맞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걸 통으로 t라고 놓는 게 낫네요. 그럼 t 플러스 1 분의 ln t 플러스 1이고 dt고 0부터 0부터 x까지. 이게 맞네. 그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fa는 f'a 제곱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그 다음은 사실 요거 그냥 적분하시면 약간 그 형태가 나와요. 정확히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1 ln t 플러스 1의 제곱이 딱 나오죠. 그죠? 요거 미분하면 딱 요거 나오거든. 요 0 넣고 x 넣고. 근데 0 들어가면 어차피 0이라서 2분의 1 ln x 플러스 1의 제곱. 요게 이제 fx입니다. ln. 어쩐지 복잡하더라. 그 다음에는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다. 넘어갑니다. 자, 5번, 6번이 같은 종류의 유형입니다. 유형 자체는 동일해요. 이거를 도형에 활용을 해서 1, 2, 3, 4번까지는 뭐였냐면 기본적인 수식을 너네가 잘 정리해서 n분의 k에 대한 형태로 표현하고 걔를 이제 잘 치환해서 함수로 바꾸고 정적분으로 바꾸고 계산할 수 있겠니에 대한 얘기였다면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애초에 여기서 요구하는 LK라든지 SK, TK 이런 요소를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부터가 너네가 시작을 해봐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시그마로 표현하고 나면 또 n분의 k 바꿔갖고 뭐 이제 뚝딱뚝딱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풀도록 할게요. 뭐가 풀고 싶죠? 5, 6번 중에 뭐가 재밌어 보이나요? 역시 6번이 재밌어 보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인 길이 1짜리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 근데 이 이상의 자연수 n과 1부터 n 커나가 1보다 커나 갖고 n보다 작은 k에 대하여 n등분한 각각의 분점이 p1부터 pn-1까지. 마지막에 어쩌고 삼각형의 넓이 서로 곱해가지고 뭘 하고 싶대. 야, 지랄같이 생겼다. 그래. 접선이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럼 봐. 중간에 지금 여기가 P1이에요. P2고 호로록 하다 보면 P, K가 있나 봐. 그랬을 때 두 삼각형의 넓이의 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고 슝 연결 요거랑 연결 요거죠. 일단은 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뭘 기준으로 식을 세울까? 각을 기준으로 식을 세우는 게 좋아요. 각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 각도가 일단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요. 얘를 편의상 세타 K라고 놓겠습니다. 세타 K라는 것은 근데 표기가 어렵지는 않아. 어차피 나는 2분의 파이를 몇 등분을 했냐면 n등분을 했죠. 그러니까 한 칸이 얼마냐면 2n분의 파이야. 근데 k번째니까 몇 칸이냐면 k칸이야. 즉 2n분의 k 파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거를 다 대입해서 쓰지 말라는 거야. 그냥 세타 k로 해놓고 마지막에 대입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지.
자,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고 나니까 반지름이 일자리니까 너의 좌표가 정해지네. 코사인 세타 K 사인 세타 K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너 곱하기 너랑 너 곱하기 너랑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나는 궁금했던 게 요 두 개의 절편이 좀 궁금합니다. 그죠? 절편이 궁금하고, 이 두 절편은 이제 요만큼 너가 1이고 직각이고, 여기가 세타 K라는 이야기는 여기가 똑같이 세타 K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삼각형 기준에서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세타 K에 대한 사인 값이에요. 사인 값. 빗변분의 높이. 근데 사인 값의 역수죠. 그래서 얘가 사인 세타 K분의 1이 나와요. 요거 이해가요? 너랑 너랑 각이 같은 건 당연하죠. 니니 90도, 니니 90도, 니니 같아요. 이런 거고. 너를 기준으로 요게 사인인데 이쪽이 1이니까 x분의 1이 사인 세타 K. 즉 x는 사인 세타 K분의 1. 이렇게 된다. 이쪽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자, 이만큼 뭐 나와요? 얘는 거꾸로 코사인 세타 K분의 1이죠. 왜? 요만큼이 뭐야? 너분의 너가 코사인 세타 K거든. 근데 얘가 1이라며. 그냥 코사인 세타 K분의 1이죠. 분의 1. 이걸 또 쓸데없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아니야. 제발 부탁이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아니에요. 닮음입니다. 닮음. 원에서 직각삼각형 접선은 닮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90% 넘어요. 물론 조금 세련되게 이렇게 쓰는 것 정도는 이해합니다. 코사인 세타 K x 더하기 사인 세타 K y는 1. 이러면 뭐 합격. 이거는 사실은 합격.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위에서의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식이에요.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고1 때 배웠어요. 여러분 머릿속엔 남아있지 않지만 이런 식이 있다고. 이거 쓰면 딱이지. x 0 들어가면 y 나오고 y 0 들어가면 x 나오고. 근데 닮음으로 해도 되지. 둘 중에 뭐라도 해. 자,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이거를 갑자기 막 매개 변수, 막 음함수 미분 연병하고 있어요. 막 x제곱 더하기 y제곱 갑자기 양변을 미분을 해. 대입해서 막 기울기를 구해. 접선을 구해서 좌표를 구해. 제일 나쁘다고는 못하겠다. 못 푸는 게 제일 나쁘니까. 두 번째로 나쁜 거. 자, 그래서 어쨌거나 구했습니다. 가로 길이 높이 다 구했기 때문에 넓이 구할 수 있죠. 자, 이만큼의 길이는 너에서 1을 뺀 거니까 사인 세타 K 분의 1 빼기 사인 세타 K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은 코사인 세타 K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 K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둘이 서로 곱해주겠습니다. 자, 너는 가로 길이가 코사인이에요. 얘는 높이가 사인이야. 그러면 S K 곱하기 TK는 어떤 구조를 갖게 되냐면 일단 4분의 1 밖에다 묶어주겠습니다. 두 삼각형의 넓이에는 2분의 1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묶었고요. 가로 높이 곱할 거야. 근데 잘 보면 얘랑 얘랑 곱해지고 얘랑 얘랑 곱해지는데 얘랑 얘랑 곱해지면 약분이 된다고. 얘랑 얘랑 곱해지면 약분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쓰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죠. 결국에는 뭐만 곱해지겠어? 너랑 너만 곱해집니다. 그래서 1 빼기 코사인 1 빼기 사인 됩니다. 아이고야. 됐죠. 마지막에 뭐 하고 싶어? 여기다가 밖에 n분의 4 있는 거 보이니? 이렇게 n분의 4가 있고 안에다 다시 집어넣고 시그마 리미트 k는 1부터 n-이지만 n-인지 n인지 n 더하기 1인지 n-5만인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n-이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적분 구간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 내가 뭘 치환을 하는 게 맞을까? 뭘 x로 놓는 게 제일 낫겠어? 얘를 놓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그지? 그럼 이제 뭐 1마 코사인 x 1마 사인 x 해놓고
중요한 거는 얘랑 일단은 날라갔어. 이제 4분의 n분의 1이 됐겠지. 중요한 거는 n분의 k의 개수가 얘는 누구냐면 2분의 파이란 말이야. 즉 2분의 파이가 필요해. 그래서 2분의 파이를 곱해줘. 다시 파이분의 1을 곱해줘. 이렇게. 그게 이거 실수배를 맞춰주는 거라고. 정적분. 근데 n분의 k니까 0부터 1. 끝. dx. 이 정도는 니네가 적분할 수 있다. 잠깐 쉬겠습니다. 형태 자체도 좀 단순한 편이라. 자, 부피식은 요거였죠. 개념은 이래. 어떤 단면이 있어요. 단면이 있고 이 단면을 x축의 방향으로 어떤 구간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넓이가 되는 이런 개념인데 v인 거죠. v. x는 아니고 v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어떤 도형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fx가 있고 A1부터 2까지 어떤 도형을 만들어 줄 거냐면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니까 얘는 조금 이렇게 되겠죠. 느낌 있나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보통 축을 저렇게 비틀어서 그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이제 요게 이제 단면인 건데 원리는 똑같아요. 아까 정적분과 급수에서 우리가 잘게 자르고 합을 하겠다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쪽에서 잘게 자르게 되는 단위는 어떤 단위가 되냐면 이만큼을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약간의 뭐 판처럼 생겼죠. 그죠? 얇은 판들이 되겠죠. 이렇게 잘게 쪼개면 직사각형 단면이 그러니까 정사각형인 판들의 모임이 됩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요것도 정사각형이고 얘도 정사각형이긴 한데 정사각 기둥은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얘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커졌다 작아졌다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요 단위 부피가 있다고. 이 단위 부피를 이제 내가 여러 개를 합을 하는 개념인 거야. 근데 이 단위 부피의 순간 변화율 자체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그 단면이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 단위 부피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했겠어? 너의 단면에다가 요 x축의 변화량만큼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이 된다고. 나눠주고 0으로 보내버리면 이제 너가 순간 변화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의 순간 변화율은 사실은 단면의 넓이가 됩니다.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쌓아간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식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어떤 SX라는 걸 본다는 거는 여기에 어떤 X좌표가 있고 그 X좌표라는 데서의 함수값이 fx일 테니 너의 넓이는 fx의 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단면의 모양이 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단면의 모양을 이렇게 뭐 원으로 뭐 반원 같은 걸로 줄 때도 있고 아니면 너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가지고 줄 때도 있고 뭐 너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으로 만들어낼 때도 있고 너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으면 이제 걔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회전체라고 부릅니다. 회전체.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빙글 돌렸을 때 이제 이 곡선이 나타나는 그 면이 있어요. 그 면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부피의 형태 약간 종 모양이 되겠죠? 약간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지, 그지? 회전체를 그린다면 약간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의 부피를 구한다든지. 그래서 실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게 되면 그냥 fx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여서 정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피 적분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
단면의 넓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x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냥 적분만 하시면 돼요. 단면은 문제마다 상황마다 다르다. 자, 두 번째로 평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아시면 되는데, 하나는 총 이동 거리를 아셔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함수에서의 곡선의 길이를 아셔야 돼요. 둘은 거의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무슨 소리냐? 지금 애초에 평면 운동은 일반적인 수투에서의 속도, 가속도, 거리 단원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뭐냐면 수투에서는 우리가 수직선상 위에서의 움직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정의역 자체가 시간 t였고 t에 따른 어떤 좌표를 주로 관찰했냐면 x좌표를 관찰했다고. x축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한 관찰이고 x좌표를 계속 순간순간마다 관찰을 한다고. 시간 t가 0일 때 좌표, 1일 때 좌표, 2일 때 좌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xt가 위치식이었지, 그지? 근데 평면 운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직교좌표 위에서 어떤 시간 t인 순간에 어떤 점의 좌표가 있을 수가 있다고. 근데 얘가 t 값에 따른 함수일 수 있다고. x 좌표도 그렇지만 사실은 y 좌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걔가 이제 그 시간 t에 대해서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이걸 이제 평면 운동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을 때 이 점이 움직인, 지나온 요 거리, 총 이동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좌표가 두 개란 말이야. x랑 y. 각각 x와 y가 t에 관한 함수로 표현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위치식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좌표로 나와요. x, t, y, t. 그러니 당연히 속도도 두 가지로 나온다고. 넓이분한 v, x, t, v, y, t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뭐 x', y'이라고 쓰셔도 되고, 각각 t에 대한 미분. 가속도는 잘 다루지 않긴 하는데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겠죠. t에 대해서. 그래서 성분 자체가 x 성분과 y 성분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개념적으로는 위치와 속도는 이 정도인 거고, 실제 출제가 되는 총 이동 거리라는 개념은 뭐냐면 원래 속도 가속도 단원에서 총 이동 거리는 이거였어. 이게 총 이동 거리야. 그지? 근데 요 평면 운동에서는 속도에다가 단순하게 절대값을 씌울 수가 없어요. 속도에다 그냥 절대값을 씌울 수가 없지. 얘는 왜 절대값이냐면 사실은 속도의 크기입니다. 속도의 크기. 우리가 얘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음수가 다 양수로 바뀌고 마이너스 2라는 거는 0을 기준으로 이만큼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크기라는 거는 0과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0과의 거리. 즉 이렇게 돼 있으면 자 2가 있고 마이너스 1이라고 칩시다. 2라는 점에서의 위치의 크기는 이만큼이에요. 2죠.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의 크기는 1이라는 거야. 0과의 거리는. 속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근데 0과의 거리인 거예요. 크기는. 그걸 이제 우리는 속력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평면으로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애초에 얘는 이렇게 0이 있고 요런 데 V가 있어서 그냥 절대값만 씌우면 이만큼의 길이들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얘는 달라. 뭔가 V가 있어. V를 나타내는 뭐 좌표가 있어. 이제 Vx랑 Vy가 있겠지. 그러면 0과의 거리라는 거는 이 길이가 된다고. 이 길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각각을 제곱해서 루트를 취해서 크기를 구한다고. 이걸 벡터의 크기로도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A부터 B까지 루트 V X의 제곱 V Y의 제곱이라는 거죠. 이거를 T에 대해서 접근한다고.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속력이라고 부른다고. 이게 이제 평면에서의 속력이라는 거예요. 평면에서의 속력. 벡터의 크기 개념인데 자
그러면 요 총 이동 거리는 그래서 그냥 요거를 적분을 한 게 속력을 구해서 정적분을 하시면 되고, 곡선의 길이는 그럼 뭐가 다르냐? 곡선의 길이라는 거는 쟤처럼 변수가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아니에요. x, y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y는 fx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단 말이야, 함수가. 뭐 물론 뭐 다른 곡선일 수도 있겠죠. 근데 곡선의 길이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내가 이거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가 그냥 y 뭐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이만큼의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실제 구할 수는 없어요. 구할 수는 없는데 얘를 만약에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x라는 걸 그냥 t라고 놔. 그리고 y를 t제곱으로 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ft인 거죠. ft. 제 입장에서는. 그래 놓고 총 이동 거리를 하면 된다고. 왜냐면 이 점의 좌표 자체가 누구야? t, t 제곱이라고 잡을 수 있잖아. 그래 놓고 t가 마일부터 1까지 변화하면 되는 거잖아. 물론 t는 사실 음수가 되면 안 돼요. 시간이니까. 시간이니까 음수가 되면 안 되지만 그냥 적분값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얘가 뭐 양수 쪽에서도 그냥 똑같이 정의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거의 속도랑 이거의 속도를 각각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얘네를 미분을 한다고. 얘네를 미분을 해서 x의 속도, y의 속도를 구한다고. 근데 사실은 원래 fx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굳이 새로운 변수 t를 둘 필요가 없어요. 굳이 새로운 변수 t를 두지 않고 그냥 x를 x라고 생각하고 y는 fx라고 생각하고 t가 아닌 그냥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1의 제곱에다가 f'x가 되고 너를 제곱하고 루트를 취하고 dx를 하고 범위가 마일부터 1까지인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마일부터 1까지의 너의 곡선의 길이가 된다고. 그래서 얘랑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자리가 음수가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곡선의 길이는 t값이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 얘는 이 자리에는 뭐 음수가 들어가도 상관없다. 하지만 식은 곡선의 길이랑 뭐야 요 총 이동 거리식이랑 완벽하게 같은 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 우리가 곡선의 길이식은 이 평면 운동에서의 총 이동 거리식과 완벽하게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얘네 대신에 이 자리는 그냥 1이 들어오고 1이 들어온 이유는 뭐다? 얘가 어차피 너의 좌표를 x를 그냥 t라고 잡은 거예요. 그럼 너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인 거고 더하기 f'. 근데 굳이 변수를 t로 둘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적분 변수를 t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다. 얘는 각각 x와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얘네는 x랑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럼 이제 곡선의 길이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그냥 적분 계산을 하는 거고, 특히나 이 곡선의 길이랑 총 이동 거리식에서는 제곱을 더하고 루트를 취하는 특징이 있지, 그지? 그래서 안에 거를 막 계산을 하시다 보면 보통은 안에 있는 부분이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아니라 직접 치환 적분을 해야 한다든지 뭔가 안에가 루트가 남고 적분을 복잡하게 여러분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에 해당해. 거의 다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나오니까 식을 잘 정리를 해서 완전 제곱식이 일반적으로 된다는 걸 알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으차. 넓이와 정적분 7번 같은 건 정말 쉽네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애초에 n-1파이부터 n 플러스 1파이까지 sin x 한 주기 정적분하면 얼마? sin x 한 주기 넓이 정적분하면 2 더하기 2니까 4예요. 4. 이게 2야. 근데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넓이는 4예요. 4. 근데 2분의 1에 n승 있잖아. 4 곱하기 2분의 1에 n승이니까 얼마야? 2분의 1에 n-2승인가? 이게 sn이에요. 그렇죠? 다 했죠. 사인 코사인 함수는 둘러싸인 넓이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 걔를 그냥 이용하시면 되고,
다음에 뒤에 조금 어려운 걸 할게요.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만 한번 볼까요? 10번 역함수 정적분. 함수 원함수 fx는 x에 2의 x제곱 마이너스 1 너의 역함수 gx가 있대. 근데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확인해야 될까? 이 문제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풀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확인해야 될까?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증가함수의 역함수를 푸는 거랑 감소함수의 역함수를 푸는 거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증가함수의 역함수라는 거는 많이 보이죠. 왜냐면 얘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가니까. 감소함수인데 무한대로 보내는데 무한대로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얘는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y는 x와의 교점이 곧, 그러니까 y는 x와 둘러싸인 부분이 곧 gx와 둘러싸인 부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fx에서 x를 빼고, 즉 2의 x제곱 마이너스 1 빼기 1 곱하기 x, 얘를 정적분을 한다는 거지. 절대값을 씌워서. 그리고 2배 하면 되죠. 자, 너와 너의 실근이 있어. 지금 1이 돼야 되니까 x는 마일부터 1까지가 될 거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사실 이 함수 자체가 무슨 함수예요? 얘는 잘 보시면 기함수인 거 보이나요? 얘가 우함수거든. 얘는 기함수죠. 곱하니까 기함수예요. 자, 기함수 절대값 씌우니까 무슨 함수야? 우함수죠. 그 절대값 떼버리고 얘가 0부터 1까지로 바꾸고 4배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끝났죠. 그럼 이제 치환적분 하면 되지? 요거 딱 치환하면 되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1 치환하시면 2x가 약분이 되니까 2의 정적분 0 들어가면 마일 1 들어가면 0 근데 2의 t 마이너스 1 dt가 됩니다. 더 이상 안 해줘도 되겠죠? 답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2번 한번 해볼까요? 12번. 12번이 아마 올해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y는 tx고 x 2의 마이너스 x고 원점이 아닌 점이 p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아까도 얘기했지만 졸라 많이 나오는 함수라고 1차 곱하기 지수함수. 그러니까 쓱싹 그려야 된다고. 아까랑 똑같이 생겼죠. 2의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왜 t가 0과 1 사이라고 줬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림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t가 0부터 1 사이에 있다는 조건은 왜 줬냐면 요 fx의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정확하게 1입니다. 1. 우리가 실근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x분의, 그러니까 실근으로 나눠가지고 그냥 극한 보내면 된다고 그랬죠. x분의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x 0으로 보내면 이제 1 나옵니다. 굳이 미분하지 않아도. 그래서 너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0부터 1 사이에 있는 기울기는 이 사이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런 데 P값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S1, 이 부분의 넓이가 S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FT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너를 미분을 해서 F'T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넓이의 순간 변화율은 곧 선분의 길이가 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혹시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아까 알려드렸던 걸 그걸 여기다 써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t값이 변화하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t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요. 즉 내가 요 넓이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어쨌거나 이 변화의 방향과 선분의 길이가 수직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변화하는 게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면서 선분이랑 수직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그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얘는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P값을 정해야 되겠지. 너랑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X는 약분해 주시고 양변 로고 취해 주시면 마이너스 ln t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ln t예요. 이렇게 나오죠? 너랑 같다. X 약분됐고 ln 취하면 ln t는 마이너스 X, X는 마이너스 ln t가 됩니다. 그래서 0부터 마이너스 ln t까지 요거에서 요거를 뺀 거를 정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식을 써볼게요. 정적분 즉 S1은 잠깐만 근데 그래 그렇게 가자. 일단 정적분 아니면 요거에서 삼각형 2번 빼도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무슨 소리냐면 S1 더하기 S2가 0부터 마이너스 LNT까지 X2의 마이너스 X를 정적분한 거거든? 이게 지금 뭐냐면 S1 더하기 S2예요 사실은. 그죠? 이렇게 내가 S1 빼기 S2를 하겠다는 거는 양변에서 ES2를 빼주면 된다. 근데 ES2를 빼는 건 쉬워. 왜냐면 밑변과 높이 그냥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럼 너가 마이너스 LNT면 높이 같은 경우 여기에 들어가면 T, 그러니까 마이너스 TLNT가 되겠지? 그래서 빼기. 근데 그럼 더하기죠. T, LNT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 S1 빼기 S2에 해당하는 FT예요. 요게 FT입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 요거 정적분에서 요 삼각형을 2번 뺐습니다. 삼각형을 2번 뺀다는 거는 직 사각형을 빼는 건데 밑변 높이 곱한 거예요. 너를 여기다 대입한 게 마이너스 TLNT, 얘가 마이너스 LNT, 둘이 곱한 게 TLNT의 제곱. 이렇게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F'T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미분을 하겠습니다. 얘를 미분을 하시게 되면
너의 부정적분에다가 마이너스 LNT를 대입하고 다시 미분을 하는 구조기 때문에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LNT가 일단 들어가고, 중요한 건 마이너스 LNT를 속미분한 게 다시 곱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t분의 1이 곱해줘야 됩니다. 플러스로 바꿔주시고요. 그럼 얘는 이제 t가 되죠? 약분되네요. LNT 남네요. 그다음에 요 너미분너 LNT, 그 다음에 너미분너. 근데 얘가 2LNT t분의 1인데 약분되면서 2LNT가 됩니다. 짠, 이렇게 되겠죠. LNT로 묶으면 LNT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극소가 되는 순간을 구하고 싶죠. 극소가 된다는 거는 LNT는 기본적으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LNT가 0일 때랑 마3일 텐데, 그럼 이렇게 LNT 입장에서는 이쪽이 LNT축인 거야. LNT축. 너가 마3, 0. 뿔맛뿔이라서 0일 때가 극소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극소예요. LNT가 0일 때, 즉 T 입장에선 T가 1일 때네요. T가 1이 되면 안 되지 않나? 부호를 조졌나? 마이너스. 하하, 뭐가 이상한데? 잘했는데. S1 빼기 S2. S1 빼기 S2 맞죠? (0이랑) 마3이면 얘가 극되고 극소고 극대인데 뭐가 이상하지? 도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도함수 이상하게 구했나? 보자. LNT 곱하기 갖다 대입했고, 슉슉 마이너스 t분의 1 곱해졌고, 어차피 0 들어간 거는 필요 없고, t 약분 LNT 더하기 너미분 너 LNT 제곱 너미분 너 2LNT t분의 1t 2LNT 3 LNT 어디 요? 여기 요거인 거죠? 그렇죠. 직사각형을 빼야 되니까, 두 개를 빼야 되니까. 그러네요. 빼야 되는데 선생님이 더했어요. 그러면 요거만 마이너스 바꿔주면 됩니다. 아유. 땡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서 1 되나요? 이렇게 나오네, 그지? 0일 때랑 1일 때랑. 근데 거꾸로죠, 거꾸로. 이렇게 되나? 아닌데? 플러스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일일 때가 극소가 됩니다. 그래서 LNT가 마일인 거니까 T는 2분의 1이죠. T는 2분의 1. 2분의 1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였다. 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숑. 자, 부피와 정적분인데, 부피와 정적분 우리 2개만 하고 평면 운동 한 2개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무난한 거 하나 해봅시다. 일단 13번 보시면 다음 함수가 있고, 밑줄 단면이 모두 정삼각형. 보통 이런 식으로 단면을 주게 돼 있어요. 단면을 주고 그 단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끔 합니다. 어차피 한 변의 길이가 지금 함수값이죠. fx인 거지. 그러면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4분의 루트 3 한 변의 제곱이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2 lnx라서 약분되면 2분의 루트 3 lnx입니다. 요게 지금 뭘 구한 거냐면 넓이를 구한 거예요. 넓이 sx. 얘를 정적분을 하되 구간이 2부터 2의 제곱까지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은 lnx 적분을 할 줄 아니? 그냥 이런 간단한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다 비슷한 형태이고, 뒤에 어려운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나마 조금 어려운 게
18번 아니면 19번 정도인데, 왜냐면 19번에서는 함수 자체가 잘 안 나오죠. 그죠? fx를 여러분이 이제 구해야 된다는 거야. 19번에서는. 요거는 양변을 잘 전개하고 이제 미분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되고, 18번 같은 경우에는 단면이 이제 그래도 어렵지 않게 나오죠. 요 속에 있는 거를 파낸 거기 때문에 요 rx의 제곱에서 2의 제곱 파이를 빼면, 그래서 r제곱 파이 빼기 4파이, 걔를 이제 정적분을 하시면 되고, 0부터 15까지. 19번이 조금 더 시기 어려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좌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x x 마티 ft 전체의 제곱 dt, 얘가 제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전혀 상관없다. 그냥 ft의 제곱이 하나의 함수 gt라고 생각하면 얘를 미분하면 그냥 0부터 x까지 ft의 제곱 dt가 나온다. 자, 우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0부터 1까지 x 3승, 여기가 x 빼기 t의 제곱 dt입니다. 자, t에 대한 정적분이고, 우리가 지금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좌변에 있는 이 함수를 두 번을 미분할 필요가 있어. 얘를 한 번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0x ft 제곱 dt가 나온다고. 그냥 이 함수가 그대로 이 자리로 나오고 x가 이 자리로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 했죠. 너를 한 번 더 미분해야 fx의 제곱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fx의 제곱이 왜 필요하냐면, 애초에 단면이 정삼각형인 부피인 거잖아. 즉 단면이 정삼각형이라는 거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가 정확히 fx가 되는데, 그거 이제 제곱을 어차피 해야 되죠. 그래서 fx 제곱을 그대로 이용하면 돼. 즉 나는 여러분이 요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을 두 번을 미분할 수만 있으면 이 문제는 사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미분하기 위해서 x와 t가 섞여 있는데, 적분은 t에 대한 적분이고 미분은 x에 대한 미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형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개를 해서 해주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얘는 왜냐면 전개가 어렵진 않으니까. 전개를 해줄게요. x 5승, 다음에 마이너스 2 x의 4승 t가 되고, 더하기 x의 3승 t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전개를 했고 식을 썼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0일 정적분 하면 돼. 그러면 x 5성 0일 정적분 하면 6분의 1이고, 잠깐만, t에 대한 적분이잖아. 그냥 x 5성인 거죠. x 5성. t에 대한 적분이 t에 대한. 그 다음에 요거 t에 대해서 적분하면 마이너스 2x 4승인데 t를 0부터 1 정도하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 4승 나오고, 다시 t 제곱을 0일 정적분하면 3분의 1입니다. 3분의 x 3승이 나와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두 번 미분한 게 fx의 제곱인 거야. 자, 두 번 미분해 봅시다. 5, 4, 20, 120. 4, 3, 12, 6, 72. 12, x제곱. x까지. 이렇게 되죠. 5, 4 앞에 곱해지면서 미분한 거고, 얘는 4, 3 앞에 곱해서 전개한 거고, 3, 2 곱해서 3 약분되고, 2는 얘랑 곱해서 이렇게. 자, 요게 fx의 제곱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는 뭘 하고 싶냐면, 얘가 지금 x는 1이랑 xy 축으로 둘러싸인 동을 밑면으로 하고 x축의 수직인. 그러면 x는 1, 그럼 요거를 0부터 1까지 적어놓으면 되네. 0부터 1까지. 근데 곱하기 4분의 루트 3 dx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나는 문제였다. 요게 이제 단면의 넓이인 거예요. 이만큼이 단면의 넓이다. 자, 평면 운동 조금만 볼게요. 평면 운동 쉬운 거 21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1번 풀어보세요. 평면 운동 그래도 한 3개는 할까? 21, 23, 26 해야겠다. 21, 23, 26.
맨날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고 있고, 그럼 정적분을 0부터 a까지. 근데 각각의 속도를 미분해서 제곱하고 더하고 루트 취하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각각을 미분해서 속도를 구해 주시고요. 0부터 a까지 루트 속도를 제곱해서 더할 겁니다. 어차피 2의 마이너스 t를 제곱하면 2의 마이너스 2t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너도 제곱하고 너도 제곱하고 서로 더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서로 더한 거고 얘는 서로 뺀 거죠. 그럼 제곱되면 서로 곱해진 부분은 사라진단 말이야. 각각의 제곱의 2배만 남습니다. 제곱 더하면 1인데 2배가 되니까 2가 남겠죠. 이렇게 생겼죠. 그럼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 이거는 루트 2의 마이너스 t dt가 된다는 거죠. 그 값이 얼마냐면 루트 2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제 정적분 해주시면 어차피 요게 날아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죠. 끝. a는 1이 나온다. 간단한 문제였다. 자, 23번 보시면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ln 코사인 x라는 함수를 x좌표는 그냥 x인 거고 y좌표가 x에 관한 함수인 거지 각각을 x에 대해서 미분하고 다시 제곱해서 루트를 취하고 x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식은 이렇게 나와요.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루트 1 더하기 ln 코사인 x가 뭐가 되냐면 미분을 하면 코사인 x분의 1인데 다시 속미분해서 마이너스 사인 x가 곱해지기 지금 코사인 x분의 마이너스 사인 x인데 이거를 제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잘 보시면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니까 제곱되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라서 이 안에가 정확히 시컨트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너는 루트를 취하게 되면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x의 정적분이 나와요. 얘가 이제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이 시컨트 x를 보통 정적분을 잘 못합니다. 시컨트 x는 코사인 x분의 1인데 이대로 적분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분자분모에 코사인을 곱해줍니다. 그래놓고 얘를 바꿔요. 그래놓고 사인 x 치환적분 하시면 됩니다. 날라가겠죠? 자, 어떻게 되냐면 0일 때가 0, 6분의 파일 때가 2분의 1, 사인 x를 치환적분 했으니까 1 빼기 t제곱인데 너가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라서 약분이 되면서 정확히 1마 t 제곱 분의 1 dt가 됩니다. 다 했죠? 부분 보수 쪼개겠습니다. 너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면 t-1 t 플러스 1 분의 1인 것이고 2분의 1 밖으로 빼면 t-1 분의 1 t 플러스 1분의 1 2분의 1이에요.
끝났죠? ln(t-1) ln(t 플러스 1인데 그러면 ln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0 넣고 2분의 1 넣고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0 들어간 마일이니까 0이고 2분의 1 들어간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분의 3이라서 3분의 1 나옵니다. ln 3분의 1이라서 마이너스 ln 3인데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 있죠? 2분의 1 ln 3이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어느 부분이 사실 어렵냐면 여기부터가 어려워요. 시컨트 적분 아마 자기 손으로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시컨트 x 적분은 코시컨트 x 적분이랑 동일합니다. 코사인 분의 1에서 분자 분모의 코사인을 곱해서 코사인 제곱과 코사인을 만들어주고 코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으로 우리가 사인을 치환해서 코사인을 날리는 형태로 도와주셔야 돼요. 상당히 좀 원래 좀 어려운 적분입니다. 시컨트.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우리 26번까지 풀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고 설명하고 마칠게요. 우리 토요일은 다 수업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 뭐 휴강이라고 해서 토요일날 안 오고 이러면 안 돼요. 토요일은 다 정상 수업, 수요일만, 다음 주 수요일만. 위치를 주고 1부터 2까지 다시 2부터 A까지 움직인 게 모두 5이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각각을 미분해서 속도를 구했어요. 속도를 구하고 나면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를 취해서 우리가 속력을 구할 겁니다. 근데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는 서로 같죠, 그죠? A, B, 사인, 코사인, T로 서로 같아요. 그렇다는 건 제곱을 해서 더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곱한 것은 내가 굳이 셀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서로 없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 각각의 제곱의 합만, 너 제곱, 너 제곱, 너 제곱, 너 제곱 서로 더해 주시면 되는데 제곱 제곱 더하면 코사인 제곱으로 묶어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제곱 제곱 더하면 사인 제곱으로 묶어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겠지. 즉 결국에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A제곱, B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요것만 남게 돼 있습니다. 연산이라는 것도 좀 소거가 될 부분은 너네가 사실 다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이 좀 연산이 어차피 쉽게 되겠구나. 어차피 1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t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겠다는 건데 얘는 그냥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상수함수인 것이고 그러니까 너를 1부터 2까지 적분한다는 거는 그냥 요 값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거리가 5라고 그랬죠. 얘가 5가 돼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2부터 a까지 이렇게 그럼 a에서 2를 뺀 거
똑같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한 게 똑같이 5가 돼야 되죠. 근데 얘가 그럼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이렇게 같겠지. 얘가 1이라는 건 a가 3이라는 소리죠. a가 3이라는 소리는 b는 4라는 소리겠지. 그래야지 제곱 루트 취한 게 5가 되겠지. 3, 4, 5인 거예요. 3, 4, 5. 마지막에 우리는 제곱 길이 뺀 거니까 16 빼기 9는 7이 되겠죠. 뭐 이런 간단한 문제였다. 됐죠?